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돼서 희망을 만든 우리 국민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차별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급기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입니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6대 공약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 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해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휴직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 업무, 지속 업무,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정 임금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더해서 유난히 임금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중의 부담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 보장을 위해서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서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 이거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 이걸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하도급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고용 불안정성에 상응한 비례하는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모두 도입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공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산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청과 하청을 통합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사고 예방, 재해 보상에 그리고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서 전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늘려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직업병 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 상담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주치의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폭염, 혹한처럼 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조활동 참여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봉쇄된 상태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편해서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겠습니다.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 관계에 맞춰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 그리고 초기업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면 그에 상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표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과 임금 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서 청소년이 노동 존중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한 달 반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 임금 약정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추운 겨울에 피켓 들고 저렇게 택배 노조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 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도 만들겠습니다. 공공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부처별 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다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유승민 후보께서 주장했던 바대로 100만 개 추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기간을 고려해서 다양한 계속 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그리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해야 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부당하게 석 달치의 임금을 떼이고 엉엉 운 일도 있습니다. 왼팔이 산재 사고 때문에 비틀어지고 후각의 절반 이상을 잃는 그런 산재 사고도 당했지만 보상 한 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쳐서 70% 휴직 수당, 아니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그때는 몰랐는데 월급을 안 주길래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보려고 한 손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노동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보다는 기계나 부품,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값싼 노동력 그 자체였던 것이죠. 비록 제 팔은 이렇게 굽어버렸지만 이 굽고 휜 노동 현실은 최소한 똑바로 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현재도 뼈와 살에 새겨져 있는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행복한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